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월 적정 보험료 대체 얼마라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험료 지금 얼마 정도 내고 있는데 이게 좀 적절하게 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좀 너무 과한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근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조금 드려보려고 하고요. 개인별로, 그리고 또 연령별로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가정별로는 어느 정도 내는 게 적당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보세요. 자, 적정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봤는데,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소득의 10% 이내에서 일단은 관리를 한다. 제가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럼 20만 원에서 보험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300이면 30, 500만 원 벌고 있으면 50만 원 내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이 10%를 다 채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최대한도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 소득이면 50만 원을 보험료로 다 맞춰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금액은 넘기지 말자 라는 기준에서 10%를 얘기하는 거지, 무조건 채울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외벌이 소득 기준이다. 그래서 맞벌이 소득 기준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 맞벌이 소득으로 한 500을 번다. 그럼 50만 원을 굳이 채우지 말고 외벌이 기준, 뭐 남편이나 아니면 아내나 그 소득 기준으로 이 10% 계산을 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제가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중산층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지출을 이제 맞벌이 소득 기준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둘이 양쪽에서 버니까 소득이 크니까 지출을 많이 하다가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한 명이 더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그러면 한 명 소득으로 이제 소득이 훅 줄어드는데, 그때 그만큼 키워놓은 지출을 줄이지를 못하더라. 왜냐하면 뭐 집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빚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지를 못해서 결국은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보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맞벌이 할 때는 충분히 버니까 이 정도 보험금은 문제없이 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만약에 무슨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아기를 낳게 돼서 이제 일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라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소득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 보험료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분명히. 그래서 외벌이 소득 기준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뭐 20년 납, 30년 납, 아니면 80세 뭐 정기 납, 뭐 그런 식으로 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20년, 30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다. 그 시간 중에 분명히 각 가정에서 한 번은 재정적인 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니까, 내가 뭐 안정된 직장이니까 아무 문제 안 생길 거야. 아니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봐도 한 번씩 이렇게 재정적으로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를 넘기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한다. 대부분 이렇게 해지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 월 보험료를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거고, 그 낮춘 보험료로 끝까지 보험을 유지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려면 맞벌이 소득도 생각하지 말고 외벌이 소득 기준으로 10% 이내에서 관리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장성 보험료 기준이라는 건데, 이 소득이 10% 내에서 관리하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란 얘기고, 보장성 보험이 그거죠. 상해, 뭐 사망, 뭐 입원, 뭐 생존, 뭐 그런 거 관련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하는 그런 보험이니까, 보장성 보험이 제가 말하는 2+1이잖아요. 2+1에서 운전 많이 하시면 운전자 보험 그 정도까지만 해서 요 소득의 10% 내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특별히 보험으로 하지 말자,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저축 보험으로 하지 말자. 연금도 보험으로 굳이 할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보험으로 저축하지 말자는 다른 영상 하나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험료 최고 한도,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험료 최고 한도는 어떻게 할까? 웬만하면 이 금액을 넘기지 말자 해서 20세에서 30세까지 20대에서는 5만원 밑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비싸게 가입하지 말자. 30대는 7만원, 40대는 10만원 밑으로 최대한 관리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무조건 이 금액을 딱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죠.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이 금액 밑으로 다 맞출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은 이거보다 훨씬 더 쌉니다. 이거 남성 기준으로 남성하고 여성하고 보험료 차이가 좀 나니까 남성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잡은 개념도 있는데, 여성이면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돼요. 한 10,000원씩 정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 넘더라도 한 요 정도 선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자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녀 보험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저번에도 뭐 태아보험, 어린이집 보험 영상 올려드렸는데, 자녀 한 명당 적정 보험료는 어른보다 많이 내지 말자.
자녀 위험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비 금액 보시면 돼요. 위험률이 어떻게 되나. 어른들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비보험료가 오르잖아요. 어린아이는 작다고요. 태아 때 출산 시기에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다시 쭉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녀보험을 어른보험처럼 비슷하게 가입할 필요가 하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독 실비보험 하나 들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 하나 가입하자. 그래서 15,000원에서 20,000원이면 되고 태아 때나 조금 비싸지만 나중에 쭉 계속 보험료 다 떨어지니까 15,000원이면 실비하고 어린이보험하고 해서 충분하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면 30,000원 정도면 된다. 굳이 비싸게 많이 가입하지 말자. 그렇게 저렴하게 가입하고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 2+1 전략 따라서 성인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성인 돼서 보험 가입 안 되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확률은 아주 작아요. 너무 작은 확률에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설령 그렇더라도 단독 실비는 계속 가입돼 있잖아요. 100세까지.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병원비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인들 봐도 암 걸려도 완치되고 보험 가입되고 고혈압이 있어도 뭐 할증돼서 보험료 가입되고 당뇨 있어도 유병자에서 보험 가입되고 웬만한 거 다 된단 말이죠. 우리 자녀가 어떤 극단적 상황을 생각을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될 거를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너무 두려워해서 비싼 보험료 내고 5만 원 내고 10만 원 넘게 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자녀 보험료 저렴하게 해서 병원비 다 커버하란 말이죠. 실비로. 저렴하게 끌고 가다가 성인 되면 2+1대로 따라가자. 그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험료 최고 한도 4인 가정 기준일 때 30에서 40대 부부 정도 된다. 그럼 20만 원이면 된다 이거죠. 남편 아내 8만 원 6만 원 해도 14만 원. 자녀 2명 해봐야 3만 원 하면 17만 원이면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오더라도 20만 원 밑으로 할 수 있겠다. 40에서 50세 부부라고 해도 거기서 얼마나 더 나오겠습니까? 25만 원 밑으로 다 된다. 그러니까 보험료 너무 많이 내고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소득에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보험을 많이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적당한 보험만 최소로 가입하시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시고 투자하시고 노후 준비하시고 목적 자금 만들어 가시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넘기지 마세요. 넘겨봐야 보험에서 배불리는 거지 우리가 크게 이득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